네, 안녕하십니까. 다울투자증권 이서웅의 리포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의 레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 이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이제 화장품 섹터의 레포트를 가져왔는데 지난주에 나왔습니다. 이제 신한 쪽에서의 이 화장품 중국 경기 부양 수혜에 대한 이 팩트와 오해라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리포트에 대한 좀 한 줄 평을 한다면 그 전에 어떤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이 안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중국 쪽에 대한 시장에서의 화장품에 대한 미치는 영향 좀 제한적으로 좀 시장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이제 화장품 주들은 아직까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대비 높은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, 특히 이제 이 통화 정책이 나와주면서 본격적인 근본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중국 쪽과 이 화장품 쪽을 연결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좀 90점 좀 드리도록 하겠고. 우선 여기서의 저는 90점에 대한 얘기는 만약 어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, 경기 부양을 통한 이 중국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이 화장품 기업들이 구조적인 이 문제나 이런 부분을 짚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90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이 화장품주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역시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이 중국 쪽에서 영향이 제한적으로 갔다는 인식이 크지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말고도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로컬 브랜드죠. 이 중국의 자국의 기업들과의 시장 경쟁 상황이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국 법인 쪽에서의 비중이 큰 이런 기업들이 어떤 리뉴얼이나 또 이제 이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에 이런 공백 기간이 이 중국과의 그런 연관성,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좀 짚어줬다.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레포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7, 8월 달에 이 화장품 섹터가 좋지 않았었고 이 9월 달에 어떤 주가가 가대 낙폭했던 점 그리고 마침 이 중국 쪽에서의 이 통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가 나왔던 상황에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과 많이 관련이 깊은 기업들은 우선 대형사죠. 아모레퍼시픽, LG 생활건강. 특히 또 이제 OEM 쪽에서 이 중국 현지의 어떤 법인 쪽에서의 규모가 큰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그 중국과 연관된 화장품 기업들을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어떤 외국인 지분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대형사들의 이 지분을 외국인 쪽에서 많이 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인디 브랜드 중소형 기업들의 이 비중 아직까지 비율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 대형 이 브랜드 기업들의 이 반등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그 수출액을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증감률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셌죠. 거의 80%까지 육박을 했었고 2021년부터 22년, 23년 당연히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증감률을 지금 올해 상반기 때 80%까지도 전년 대비도 갔던 상황이 이 화장품주들의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은 바로 이거 같아요. 이제 중국 쪽에서의 2022년, 2023년, 2024년에 이 판매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.
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뭐 이렇게 중국 쪽에서의 비중은 줄어들지만 말씀드렸던 올해 상반기 때의 이 화장품 수출액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에서 나오는 이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을 짚어줬던 걸 보면은 이 해외 쪽에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이 인디 브랜드들의 중소형 기업들의 수요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하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상승 여력이 비록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9월, 이제 10월, 11월, 12월에 남았는데 이쪽에서의 증가액만 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 화장품주들의 전체적인 또 증감률은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찾아보는 전략에 의해서 이 레포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, 그러면은 관심주는 어떤 걸까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실리콘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비중이 거의 없죠. 하지만 이 결국은 실리콘투 같은 경우가 이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이 실리콘투는 뭐 상반기 때 가장 핫했던 화장품 섹터 중에 하나인데 실리콘투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도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요.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이 제조회사가 아니죠. 우리나라 화장품을 수입을 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지금 현재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추이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정도 시점에서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의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의 인기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실리콘투의 3분기에 미국 쪽에서의 매출 또한 이 전년 동기 대비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이제 100%에 육박한 98%까지 최고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투의 비율은 변함이 없다.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많이 크고 다른 전 세계 지역 쪽에 있지만 미국 쪽의 비중 말고 이 다른 이 비미국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의 신사업에 대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리콘투의 수출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난 6월에 이 실리콘투가 이제 영국 쪽에서 법인을 설립했죠. 뭐 그런 점을 보면은 특히 이제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의 이 어떤 구를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 중동 쪽 에서의 그 매출 상승 여력도 지금 미국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실리콘투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세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지금 6만 원까지 최대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괴리율도 크고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8천 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포트는 바로 이제 음식료 섹터 레포트로 말씀을 드릴 텐데, 오늘 나왔죠.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한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긴 한데, 근데 저는 이 레포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그 전에 어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여러 섹터에만 특히 이제 라면을 중심으로 한 섹터에 국한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라면뿐만 아니라 여러 뭐 빙과류 또 이제 라이신 같은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섹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토픽을 좀 제시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이 많이 떨어진 그런 구조에서 이 종목들을 들어갈 만한 타임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레포트에서는 이 라면 섹터에서는 역시 이제 뭐 삼양식품 그리고 비음식 쪽에서는 이 KTNG를 좀 토픽으로 좀 얘기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가격 인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음료
쪽에서는 롯데칠성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탑픽을 좀 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고르실 때 좀 편하게 인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의 점수는 저는 80점. 어떻게 보면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떤 뭐 팩트와 오해 앞서서 이 화장품처럼 꼬집는 것보다도 찍어주는 이런 좋은 레포트로 생각이 되면서 저는 80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9월 달에 음식료 세터도 많이 조정을 받았죠. 받았던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진 모습에 있어서 종목들을 편하게 접근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. 지금 자료 화면을 좀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.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서의 이 성장성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을 계속해서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상반기, 작년 1월과 8월 그리고 올해 1월과 8월 달에 어떤 수출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과 일본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미국 또 그리고 중국, 일본을 제외한 아시안 쪽,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또 그 중동 쪽에서도 소폭이나마 어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 쪽에서의 수출은 제한적으로 가고 있고 역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K푸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쪽에서의 수출은 좀 계속 어떻게 보면 K라면에 대한 부분이 시발점이 됐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 어떤 간편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이끌고 있다는 게 좀 미국 쪽에서의 상승에 대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면이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 쪽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쟁이죠. 경쟁 구조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저는 이 중남미 쪽은 좀 빠진 것 같아요. 중남미 쪽은 우리나라도 좀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선점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, 뭐 이제 중남미 쪽 특히 이제 이 멕시칸 어떤 중남미 쪽에서의 이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중남미 쪽은 빠졌지만 중남미 쪽은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다음 섹터를 본다고 다음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역시 90년대는 일본이 우리나라 쪽에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을 이끌었다고 한다면은 2010년대는 중국 쪽에서 가공식품. 근데 이게 바뀐 거죠. 이 품목에 대한 다변화가 지금 국가들도 다변하게 하고 또 이제 미국 쪽과 서구권 중심으로 이 수출에 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탑픽을 삼양식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많이 조정을 좀 생각보다는 받았지만은 뷰는 똑같습니다. 특히 8월 달에 또 이제 수출액을 봤을 때도 거의 이제 6,500만 달러 이상을 하기 때문에 월별 수출액을 봤을 때도 6천만, 7천만 달러를 꾸준하게 좀 유지하는 게 바로 이제 삼양식품의 그런 수출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캐파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이 좀 구글 트렌드 쪽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죠.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 삼양식품의 뷰는 변하지 않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싸진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말씀을 드리고 3분기 영업이익도 지금은 880억 이상까지도 예상이 되는 작년 대비해서 100% 이상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목표 주가는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